네, 저는 제가 지금 연구 책임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은 국책과제인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의 7세부 과제이고요. 그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스마트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7세부, 8세부, 9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점 3에 해당하는데요. 저희 국토안전관련 제가 중점 3을 총괄적으로 리딩하고 있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7세부는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 앞서서도 이렇게 발표해 주셨던, 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향하는 측면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중소현장을 타겟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세부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작업자 안전 관련된 기술은 이제 중앙대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9세부인 임시구조물 안전 확보 기술은 역시 연세대학교에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달 실무자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꼭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앞서 안홍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휴율은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더 이제 좀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결국에는 이런 그 건설 현장에 최대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방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7세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7세부는 이제 5가지 핵심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건설 안전 분석 기술 개발이라는 부분은 앞서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의 어떤 위험한 상황들을 미리 인지해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알려서 재해를 좀 방지해보자, 사고를 방지해보자는 측면이고요. 더불어서 국토부 관함과 요청으로 그 재해비용 산정하는 그런 연구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연구인데요.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그 경영자, 발주자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정말 직접비뿐만 아니라 재해를 통해서 얼마나 공사가 지연되고 간접비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좀 DB화해서 그거에 대한 안전관리비 투자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기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현장 긴급재해 대응 기술입니다. 예방만 하면 뭐하냐,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어떤 니즈가 있어서 그 부분이 중소 현장에 타겟팅돼서 조금 고려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4가지 큰 구성 기술이 있는데 그 안에는 침수율을 예측하는, 침수 예측 피해를 예측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이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화재 위험 발화원과 어떤 그런 용접 작업과의 어떤 그런 것들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을 이동식 CCTV 등을 활용해서 발화원을 체크하고 그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화재 확산 시나리오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금 큰 현장은 아니고요. 어떤 좀 흙막이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흙막이 중소 도심지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 흙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물을 채워서 워터백 개념으로 이걸 조금 방지하고 작업자를 좀 보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 작업장 안뿐만 아니라 주변 공사장 주변에 보행자들까지도 민원을 방지하고 좀 안전에서 좀 안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펜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점 기술 3번에 해당하는 것은요, 현장 스마트 안전 관제 시스템으로서 현장단에서 즉각적으로 위험한 것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대응하는 기술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공정과 연계해서 어떤 위험 요소들을 도출하고 그것들을 경량화된 빔에다가 모바일 내비게이터 포함해서 경량화된 빔에다 표출하는 기술들을 좀 고민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센터를 구축해서 여러 현장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들을 그 안에서 분석해서 위험을 인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저희는 이제
그 10개 중소 현장과 1개 종합 테스트베드, 도로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저희 기술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완점을 계속 발굴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거고요. 제도적인 부분도 2건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국민이 신뢰하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저희 관련해서 개발한 것들을 충분히 운영을 해보고요.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지자체나 발주기관, 공기업 같은 데다가 이걸 내려주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스마트 CCTV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의 작은 현장에 대해서 그런 CCTV 지원 사업을 하고, 거기서 어떤 안전을 갖다가 좀 제고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것만 해서는 엄청나게 1년에 30만 건에 해당하는 어떤 공사 현장을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걸 통해서 DBR을 하면 결국에는, 지금 CSI라고 해서 저희 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위험요소 프로파일이 있는데 사실은 경험치에 의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도출하고 그게 현장 맞춤형으로 시스템 미운영 현장에다가 그것들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5개의 지사를 운영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지사에서 현장을 효과적으로 방문해서 위험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칭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시공 단계의 품질 정보, 안전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결국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FMS 정보까지 이렇게 모아서 시설물 건설물의 생애주기 관리를 한번 추진해보자라는 큰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빅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CSI의 정보들이 이제 모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일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기관이 좀 달라서 여러 가지 다들 정보 공유를 좀 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결국에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여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좀 노력하고 있고요. 통해서 안전사고 시나리오 생성하고 위험 예측 인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것이 현장단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그것들을 같이 운영하고 충분히 검증해서 어떤 제도적인 필요 부분까지도 저희가 연구해서 반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고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는데요. 사고 관련 DB화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에 대해서 유사 사고가 방지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안전 제도가 있다면 개선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 CCTV를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의견을 들었는데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치부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건설사에서 근무할 때 현장에서 품질 사고가 나서 그 현장을 가보면 이미 현장은 다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대형 사고가 났을 때도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사고 후에 모든 것들이 처리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CCTV를 운영하게 되면 감시라는 측면보다는 정말 사고에 저희가 놓치고 있는 근본 원인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실은 경영자의 책임이 좀 많이 강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작업자들도 사실 안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어느 정도는 같이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CCTV를 통해서 정말 현장이 안전하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블랙박스 기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정말 경영자가 열심히 현장을 관리했다면 경영자는 그 CCTV 영상을 통해서 그 책임을 조금 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작업자들도 그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CCTV 운영에 대해서는 비록 처음에는 많은 거부감이 있겠지만 이게 결코 자기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차량 블랙박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정말 현장에서 불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8세부의 어떤 작업자 안전기술, 9세부 임시구조물 안전기술까지 같이 아울러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소 현장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영상 기반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스마트 웨어러블이나 어떤 그 품질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 에딩해서 종합 현장에서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과제를 진행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과제 자체가 그 중소 현장에 타겟팅 돼서 거기서 써먹을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이제 8세부, 9세부의 그 뭐 스마트 웨어러블이나 뭐 진단 장비들도 있지만 저희 7세부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예측해서 조금 그 제휴를 저감하는 데에 좀 목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CCTV도 가급적이면 아주 고사양의 어떤 그런 CCTV보다는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뭐 최소한의 지능형 CCTV를 선정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효과적인 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지금 뭐 서울시에서도 이제 올 초부터 모든 서울시 현장에 대해서 CCTV 의무화도 하셨고 많은 현장에서 이미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아주 열악한 중소 현장 같은 경우는 또 그것마저도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그 CCTV 지원, 스마트 기술 및 CCTV 지원 사업을 해서 현장에다 한번 적용을 해서 좀 그 도움을 드려보고 그게 좀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국토부랑 기재부를 설득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지금 제도적으로 어쨌든 그 아까 뭐 이정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 뭐 경영자들도 이런 그 안전 사고의 어떤 그 비용적인 측면도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런 스마트 기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건진법상의 안전관리비가 조금 더 조정돼야 될 부분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제도 개선할 때 같이 반영을 해보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